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등비 수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밑에 내용인데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냐면 등차 수열,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 그게 등차 수열이었고 말 자체를 해석하자면 차이가 동등한 수열 그랬다고요. 그죠? 근데 오늘 할 건 등비수열이고요. 이름 비슷하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등차였던 게 등비로 바뀐 거거든요. 얘는 비율이 동등한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이 동등하다는 건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 1부터 갈까요? 3, 6, 12, 24, 48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숫자. 차이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등차는 아니지만 여기다 지금 곱하기 2를 하는 중이고 여기도 곱하기 2를 하는 중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2를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이니까 이 다음에 오는 게 누군지 그 다음에 오는 게 누구인지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요. 2씩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럼 등차 수열 할 때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 수열에 얘가 첫 번째 항이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공통된 차이 그래서 공차 그랬어요. 등비 수열에서는 공통된 비율 그래서 공비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거든요. 이 수열에 열 번째 항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돼요. 공비를 두 개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되고요. 공비를 3개 곱하니까 4번째 항이 됐거든. 그럼 10번째 항이라는 건 공비를 몇 개 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9개 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 9개 더 했잖아요. 그죠?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 9개 곱하는 거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9개 곱해서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 수열에 n번째로 해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하는 거다? n-1 이렇게 곱하는 거다. 하나 적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도 당연히 일반항부터 찾아보고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 항은 똑같이 A라고 쓰고요. 우리 공비를 R로 많이 쓰거든요. 레이시오 할 때 그 R. 그래서 공비 R이 n-1개 곱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도요. 등차했을 때처럼 미지수가 3개야. A랑 R이랑 N이랑. 저거 3개 중에 결합 주인공이 누구니? N. A, R, N 중에 주인공은 N입니다. N번째 항이잖아요. 나는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미지수가 N이에요. 그럼 A하고 R은 여러분이 문제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N에 관한 지수함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지수 N이 이젠 지수에 있다고. 등차 수열은 뭐였어? N에 관한 1차 함수였거든요. 등비 수열은 뭐다? N에 관한 지수함수다 그 얘기라고. N이 지수에 붙어 있으면 아하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식의 모양새를 약간 정리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뭐 앞에 R분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붙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N이 지수에 있으면 등비수열, 그 N 밑에 있는 녀석이 바로 공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인지 안 알려줬는데 야 AN이 뭐 3의 1-2N 제곱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걸 쳐다보고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왜 등비수열이라고요? N이 지수에 있으니까. 초항이 얼마? 눈 따이지 마! 초항이 얼마? N에다 1 집어넣은 게 초항이지. N을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분의 1. 공비 얼마?
공비 얼마? n 밑에 누가 있다고? 공비 얼마? 뭐야? 뭐 다 좀. 자지마 이놈아! 그걸 왜 봐? 이걸 봐야지. 공비 얼마? 공비 9분의 1이야.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공비예요. 요 1은 초항이랑 관련된 거고 n 밑에 누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n 밑에 있는 거라고.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지? 그러니까 이건 공비가 9분의 1인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n이 지수에 붙어 있으면 등비수열 그 밑이 누구냐? 그게 바로 공비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이 등비수열에서도 등차수열처럼 등비중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등비중항 뭐냐면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이런 소리겠죠. 근데 이 등비수열의 경우엔 등차수열에서 등차중항처럼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 숫자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여기다 지금 공비 하나 곱한 거고 여기도 공비를 하나 곱한 거잖아요. 근데 중항 얘 입장에서 보면 이리로 갈 때 공비 하나를 나누기를 한 거야. 물론 이리로 갈 때는 곱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랑 양 옆에 있는 녀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운데 있는 녀석을 양 옆에 걸 곱한 게 가운데 걸 제곱한 거랑 같아요.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 등차수열은 공차를 빼고 더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공차가 날아가지만 얘는 공비를 곱하고 나누는 거라서 더하는 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고요. 얘랑 얘를 차라리 곱해야지. 그래야 나누기 R이랑 곱하기 R이 서로 약분돼서 날아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경우엔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제곱한 게 양 옆에 있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긴 것까지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이 양 옆에 걸 곱해서 루트 씌운 게 가운데 거야. 이렇게 쓰지 않는데 왜 이렇게 쓰지 않냐면 부호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곱을 띄는 거니까 사실 B는 뿔마 루트 H잖아요. 뿔마 중에 누구인지를 모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썼던 3, 6, 12, 24, 48 이런 애들은 이렇게 써도 되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다 음수잖아요.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 얘네께 둘이 곱하면 양수야. 근데 거기다가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를 달아야 얘가 돼요. 심지어 이런 애도 등비수열이거든요.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거지. 이제 뿔마 왔다 갔다 하는 애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등비중항 그러면 이런 모양새로 나타냅니다.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한 게 양 옆에 거와 같다.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모든 항이 양수야. 아니면 뭐 공비가 양수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얘 자체가 의미하는 건 이제 그 기하 평균이에요.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니까. 등차 중항은 산술 평균이었잖아요. 얘는 기하 평균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로도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등비 중항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고요. 하도 할 얘기가 없어서 이따 문제 풀 때 나오겠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서로 다른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 3개를 어떻게 두고 풀었냐면 가운데 걸 A라고 두고 양 옆에 걸 A-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풀었어요. 왜 이렇게 두고 풀었다고? 더하면 D가 사라지니까. 그냥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놓고 푸는 것보단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었는데 숫자 3개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얘도 가운데 걸 A라고 하고 그럼 얘를 R분의 A, AR 이렇게 두고 풀까? 아니요. 이렇게 두고 풀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A, AR, AR 제곱 이렇게 풀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다 곱해서 R이 사라지는 건 좋은데 이걸 다 더하면 분모에 R이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양변에 R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R을 곱해서 만들 거라서
귀찮지만 그냥 이렇게 두고 풉니다. 등비 수열의 경우엔 숫자 3개가 등비야 그러면 그냥 요 순서대로 두고 푸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도 일반항 이야기 했으니까 등비 수열의 합 이야기 할 텐데 이거랑 상관없어요. 등비 수열의 합도 똑같이 그냥 SN이라고 써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거든요. 이 첫 번째 항은 이제 A 이렇게 생겼겠죠. 두 번째 항은 AR이고요. 세 번째 항은 AR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번째 항 누군가 하고 보면 A, R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걸 구하는 건데 이 등비수열의 합은 최종적으로 이제 공식으로 나오긴 할 텐데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유도하는 과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도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오른쪽에 보면 공비 R을 하나씩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이잖아요. 이것의 합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똑같이 R을 하나씩 곱해요. R을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야. 그 숫자를 양변에 하나씩 더 곱해버린다고. 아예. 그럼 좌변은 뭐가 될 거냐면 RS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우변은 여기다 R 곱할 거니까 이거 AR이 되겠죠. 이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AR 되고요. 얘는 AR 제곱이 되겠죠. 얘는 AR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야. 요 바로 앞에 있던 것도 R이 하나 더 곱해지면서 AR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놈은 이제 A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식을 뭐 하고 싶어요? 더하면 망하겠죠? 그냥 더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두 개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뺀다고요. 빼면 좌변은 SN에서 RSN을 빼는 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우변 살펴보니까 얘는 그냥 짝이 없으니까 떨어지겠지만 이렇게는 어때요? 소거가 됩니다. 얘도 소거되고 얘도 소거되고 얘도 소거가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하나가 남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좌변은 SN으로 묶어버리면 1-R이 남겠죠. 이렇게 묶이고요. 우변도 A로 묶으면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R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SN이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도 써 있어요. 요거 분자랑 분모에 -1을 하나씩 곱해서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얘는. 그 단서가 뭐냐면 분모 1-R 얘가 0이면 안 됩니다. 그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R이 0이면 안 돼요. 다시 R이 1이면 안 돼요. 그래서 R이 1이 아니어야 등비수열의 합은 이 공식 가지고 구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R이 1이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못 구해요. 근데 R이 1이면 이거 A고요. 얘도 A예요. 그죠? 얘도 A고 얘까지 다 A야.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다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랑 똑같다? 그냥 A를 N개 더한 거와 똑같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얘는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랑 같은 거예요. 3, 3, 3, 3, 3, 3, 3 이렇게 생긴 거면 공비가 1이야. 1을 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차가 0이야. 차이가 다 0이잖아요. 그렇게 생긴 등차 수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경우엔 그냥 이렇게 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등비 수열이라고 하지 않는데
뭐 이건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게 최종적인 공식의 형태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r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는 것처럼 얘도 초항, 공비, a, r, 그리고 n 이렇게 세 개를 알아야 하거든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세 가지 알아야 돼. 정신 차려 전부 다. 세 가지 알아야 돼. 첫 번째 항, 공비, 항의 개수. 등차 수열의 합 구할 때도 초항 마지막 항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거였잖아요. 물론 초항의 마지막 항이라는 건 결국 초항이랑 공차를 알아내면 알 수 있는 거였으니까. 초항, 공차, 개수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초항, 공비, 항의 개수. 그거 세 개 찾아서 공식에 때려 넣으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1-r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합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에요. 아이고. r이 1이 아닐 때 그리고 na라고 하기도 합니다. r이 1일 때. 이거 두 개는 왜 굳이 따로 쓰냐면 우리가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이게 분모가 음수되잖아요. 이게 분모가 음수인 거 약간 배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공비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정도는 이렇게 스위치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정도는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면 좋겠고요. 요 공식, 합 공식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얘도 이 모양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1-r분의 a로 뜯어내면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보통 이거는 숫자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나왔는데 숫자 띄어내고 나서 보니까 1 빼기 r의 n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다? 그럼 그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뭐 해야 되냐? 2 빼기 2의 n제곱? 뭐 이런 거? 아닌데. 이런 거? 하면 되겠다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나왔는데 모양이 이 따위 모양이야. 2 빼기 2의 n 더하기 1제곱. 그럼 이건 2로 묶어보면 얘는 1이죠. 얘는 2로 묶였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잖아요. 어떤 숫자 5고 1-r의 n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거예요. 공비가 얼마? 2. 초항은 얼마게? 초항은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2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S1이 A1이랑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초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야, SN이 3의 n제곱 더하기 K야.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오히려. K가 얼마면 될까? 인데 봐요. 등비수열의 합은 항상 이 앞에 뭔 숫자 오고 1-r의 n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모양이 있어야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건데 요 n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r의 0제곱이니까 1 되겠죠? 1 빼기 r의 0제곱은 0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n에다 0을 대입하니까 0이 나오네.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거든요. n이 지수에 붙어 있는데 n에 0을 때려 넣었더니 식 전체가 빵이 됐어? 그럼 그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k가 얼마면 된다고요? n이 지수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 같은데
등비수열 합이 되려면 어쩐다고? n에다 0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된다고. k가 얼마면 된다? 마이너스 1이면 된다. 3의 0제곱은 1이니까 1 더하기 k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k가 얼마면 된다? 마이너스 3이면 된다. 아까 뭐였지? 숫자 더러운 거? 뭐 이거였나? k가 얼마면 된다? k가 얼마면 이거 등비수열 합이에요?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0 집어넣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정도를 기억을 좀 하시고요.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요거 가지고 문제 풀러 가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유형 13번부터가 등비수열인데 이건 뭐 A 두 번째 항이 2고 다섯 번째 항이 10이래요. 그럼 등비수열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이 되려면 공비 몇 개 곱해야 되죠? 공비 3개 곱하는 거야. 그죠? 이게 처음에 약간 헷갈려. 근데 이런 생각하면 돼. 다섯 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에다 공비 몇 개 곱하는 거야? 4개 곱하는 거잖아. 아니 다섯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 비교하는 거야. 공비 4개 필요하다고. 다섯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야. 공비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한 거지. 빼면 돼 그냥. 그죠? 출발이 첫 번째 항이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n-1이라는 거에 너무 막 매몰이 되다 보니까 이건 공비 4개고 이건 공비 하나인데 그럼 몇 개 차이 나는 거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니 굳이 5-1에서 2-1을 뺄 필요가 있어? 그냥 5에서 2 빼면 되지. 그죠? 6번째 항이고 13번째 항이야. 공비 몇 개 필요하다고? 7개 필요하다고 그냥. 6이고 13이니까 7개 필요한 거지. 응?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비가 얼마라고? 2하고 16이면 뭘 곱한 거야? 8 곱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공비 세제 곱한 게 8이다 그 얘기인 거지. 공비가 2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됐고요. 그래서 뭐 밑에 있는 이런 애들도 보면 이거 아까 비슷한데? 초항 얼마? 초항은 3분의 2. 공비 얼마? 공비 얼마?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지? 여기 1은 그냥 초항한테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n제곱이잖아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공비라고요. 그죠? 그래서 공비는 9분의 1이다 그 얘기입니다. 유형 14번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땐 뭘 하면 좋으냐면 그냥 초항이랑 공비를 찾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 보면 이거 두 개 가지고 A1이니까 이거 보통 A라고 쓰고 A2는 AR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얘가 지금 3이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요거는 A1이랑 A2를 곱한 거니까 A랑 AR을 곱한 거고 이건 A랑 A랑 AR 제곱을 곱한 거고 얘가 지금 12다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좀 비교해 볼 텐데 얘는 A 제곱 R이고 A 제곱 R 제곱인데 얘가 하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식에서 AR을 하나씩 뜯어내면 여긴 A 하나 남고요. 이거는 AR이 하나가 남아요. 얘가 12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였다고? 3이었다고. 얘가 얼마라고? 4라고요. 그죠? AR이 4인 거 알았는데 물론 이제 나머지 A랑 R 다 구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구할 필요가 없는 게 하필 이거 물어봤어. A1이랑
A2랑 A3를 곱하래요. 등비 수열이라며. 얘네 둘이 곱한 건 누구랑 같은 거다? 그죠? 등비 중앙. 양옆에 걸 곱한 건 가운데 걸 제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A1, A2, A3의 곱은 A2의 세제곱하고 같은 거더라 그 얘기입니다. 얘가 A2잖아. AR. 공비 하나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4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옆에 나오는 건 그냥 숫자 산수하는 문제예요. 보시면 세 번째 항이 4고 여섯 번째 항이 32래요. 등비 수열이래. 세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이야. 공비 몇 개 필요하다고요? 3개 필요하다고 빼면. 그런데 4에서 32가 됐어요. 28을 더한 게 아니야. 등비 수열이잖아요. 뭘 곱했는지를 보는 거라고. 공비를 3개 곱했더니 8배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공비가 2다. 그런 이야기겠지. 2000보다 커지는 거 물어봤는데 일반항 찾으면 해결되죠. 뭐. 그죠? 초항이 얼마니? 이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봤을 땐 공비가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 항이 4인 걸로 봐선 첫 번째 항은 얼마란 이야기야? 1이란 이야기야. 이게 지금 공비 2개를 곱해서 4 된 거거든요. 공비 2개 자체가 4잖아. 초항은 1인 거지 뭐. 그죠? AR 제곱이 4라고. R이 2였다고. 그러니까 A가 1이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2000보다 커진대. 그럼 AN 찾아야죠. 초항은 1이야. 공비는 2예요. 얘가 2000보다 커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로그를 씌워서 부등식 이거 아니고 n이 자연수잖아. 거듭 제곱수 찾는 거야. 2의 10제곱은 얼마예요? 1024.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럼 2의 11제곱은 뭐겠어요? 2048. 여기서 처음으로 2000 넘어가네요. 그죠? 얘가 11이어야 돼. 그래서 n이 12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아이고. n이 자연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호호 사이에 숫자 끼워 넣었어요. 아까 그 숙제한 거 질문 받다 보니까 등차에서도 이거 엄청 많이 질문하던데. 등비에 또 나온다. 그죠? 반갑죠? 아님 말고. 3이고 40이에요. 그 사이에 숫자 10개 넣었습니다. 그럼 등비 수열 됐다고 했으니까 3에서 40까지 가는 동안에 공비가 몇 개 들어있니? 11개 맞을까? 이거 전체 숫자 몇 개? 가운데가 10개니까 양옆에 하나씩 더 더해서 총 12개. 그지? 전체가 12개니까 공비 11개 곱했겠지 뭐. 첫 번째 항이고 12번째 항이란 이야기니까. 그쵸? 아무튼 그러한데 물어보고 있는 건 두 번째 항이랑 9번째 항이 하필이면 곱을 물어봤거든. 근데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항, 9번째 항의 곱은 누구랑 같으냐면 A1이랑 A10을 곱한 거랑 같아요. 공비 하나 나눈 거고 공비 하나 곱한 거니까 퉁쳐서 없어지겠지. 마찬가지로 3이랑 40을 곱한 거하고도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답이 120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물론 맘먹고 찾자면 공비도 찾을 수 있고 뭐 초항도 찾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공비 11개를 곱했더니 3분의 40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비가 3분의 40의 11분의 1제곱이에요. 지수가 11분의 1이라고. 3분의 40에 그러니까 11제곱근 3분의 40이야. 그걸 하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자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고요. 에이, 쉬운 건 됐고요. 이거 하나 볼까요? 유형 19번. 앞에 있는 건 별로 어려운 산수 아니어서 패스했습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3이고 곱이 27일 때 세 수 중 가장 큰 수를 찾아보래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 어떻게 놓고 푼다고요? A, AR, AR 제곱 이렇게 그냥 두고 풀 거라고요. 어차피 분모에 R 들어있으면 곱해서 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둘 거고요. 이걸 다 더한 게 13이래. 그런데 얘를 다 곱한 거 사실은 누구랑 같은 거다? AR의 세제곱이랑 같은 거다. 이거 세제곱한 거랑 똑같다. 이게 얼마다? 27이다. 그러니까 AR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와서 보면 요 놈은 AR이 3이니까 A 자체는 R분의 3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이 R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3R이야. AR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13이에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3 빼는 건 빼는 거고 양변에 R 하나씩 곱해가지고 R에 관한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R을 찾아보면 R이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3이랑 3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3분의 1은 됐고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숫자 3개 이 녀석은 3이고 얘는 1이고 얘는 9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제일 큰 수는 9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숫자 3개는 그냥 조순서대로 두고 푸시면 되겠다. 다음 합입니다. 세 번째 항이 32, 여섯 번째 항이 4래요. 공비 몇 개 필요하다고요? 지겹죠? 3개입니다. 말하는 나도 지겨운데 듣는 니들도 지겨워야죠. 공비 얼마다? 32가 4가 됐으니까 8분의 1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비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이 32이고 여섯 번째 항이 4라는 사실에서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초항도 찾으러 가볼까요? 세 번째 항이 32거든요. 초항에다가 2분의 1을 2번 곱해서 32가 된 거잖아. 그럼 2를 2번 거꾸로 곱하면 초항이 되겠죠? A가 얼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초항이랑 공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찾았고요. 그 다음 이제 SN 뭐래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래요. 그러면서 S10을 물어봤어. 그럼 이제 S10은 등비수열 합 구하려면 세 가지 알아야 돼요. 뭐뭐뭐 초항, 공비, 개수. 초항 찾았고요. 공비 찾았고요. 개수 몇 개? 10개. S10이잖아. 10개.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S10이에요. 되죠?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이제 공식이 외워지지 않았으니까 뭐요? 이렇게 되지만 공식을 외우시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필요한 거 세 가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초항, 공비, 개수.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고 분모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분자분모 2씩 곱하면 요거는 256 되겠죠? 빼기 요거는 2의 10제곱이고요. 요거는 256은 2의 8제곱이기 때문에 남는 게 이제 결국 4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아요. 2의 7제곱에 2를 곱해서 2의 8제곱 1 빼기 2의 10제곱분의 1이니까 2의 제곱분의 1이 남아요. 그래서 요게 S10이고요. 4분의 1 괜히 더하라고 한 거 아니겠지? 이거 난리라고. 그래서 256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괜히 공비가 문자로 나온 것만 다른 거지
푸는 과정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합을 구하세요니까 얘도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초항은 1이에요. 공비가 뭐냐면 2x 더하기 1 자체가 공비겠죠. 1에다가 2x 더하기 1 하나 곱했고 똑같은 걸 하나 또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2x 더하기 1이에요. 개수 몇 개냐면 n1까지 합이니까 개수 n개거든요. 그래서 공비를 2x 더하기 1, 그러니까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x 더하기 1이고 개수가 n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합을 구해보면 2x 더하기 1에서 1을 뺀 거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1이고요. 2x 더하기 1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이제 얘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원래는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근데 2x 더하기 1은 x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1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공비가 1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되죠. 1-r에 집어넣으면 분모에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정리할 게 있나 뭐 1은 안 쓰면 되고요. 1은 날리면 되죠. 이렇게. 얘가 다야. 더 쓸 게 없어요. 2x분의 2x 더하기 1의 n제곱 빼기 1 이게 답입니다. 더럽지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뭐 미지수가 들어있다고 해서 뭐 공식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로 나누어서 풀어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공비가 1이 아니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초항이 x죠. 공비가 x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x가 0이면 공비가 1이거든요. 그래서 고경호를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x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누어서 푸는 거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나왔고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21번째에서 3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어요. 이거 등차 수열에도 완전히 똑같은 거 있었죠.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손으로 일일이 써보면 이런 건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10번째 항까지 합이래. 얘가 2고요. 11번째, 12번째 해서 20번째 항까지 합이 12래요. 물어보기를 21번째, 22번째 해서 3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좌변 살펴보자고요. 얘가 되려면 무슨 짓을 해줘야 될까? 이만큼이 되려면 얘가 얘 되려면 공비를 10개 곱해야 돼요. 얘가 얘 될 때도 공비를 10개 곱해야 돼요. 얘가 얘 되는 것도 공비를 10개 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더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공비 10개 한 번만 딱 곱해주면 되죠. 알아서 분배해가지고 쫙 갈라먹을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 10을 더하는 게 아니야. 6을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럼 다시 얘가 얘 될 때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 이거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을 가지고 부분합을 만들어 봤더니 어때? 아래 10제곱, 아래 10제곱 똑같이 곱하니까 6을 곱하고 있죠. 곱해 놓은 이 결과가 결국 또 뭐가 돼요? 등비수열이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부분합도 등비수열이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등차의 부분합은 등차, 등비의 부분합은 등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문제 살짝 바꿔서 만약에 A 수열이 등차 수열 그랬으면 똑같이 초항에서 10번째 항까지가 2고 11번째에서 20번째까지가 11에 21번째에서 30번째 항까지 하면 얼마예요?
A 수열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으면 그땐 얘가 22가 되는 거야. 10을 더했으니까 10을 더한다고요. 어허. 공차 100개 더하는 거고 공차 100개 더하는 거잖아. 숫자들 더하는 게 일정해지는 거라고요. 그죠?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해설에서는 이렇게 잘 안 써요. 이걸 해설지에 있는 거대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죠. 초항에서 10번째 항까지의 합.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거야. 이렇게 생겼겠죠? 1-r분의 a에 1-r의 10제곱. 얘가 2래요. 그럼 요 줄은요? 이것도 얘네 나름대로 등비수열이거든? 합을 구해보면 1-r분의 ar의 10제곱이 초항이에요.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그리고 개수 몇 개다? 10개다. 얘가 12래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보니까 뭐야? 요것만 차이 나잖아요. 아래 10제곱. 얘가 얼마겠어요? 6이라고요. 아래 10제곱이 6이라고요. 그럼 마지막 이 세 번째 줄은 뭐인 거야? 똑같이 공비는 R이에요. 그런데 초항이 바뀌었지. 21번째 항으로. 이렇게로.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얘랑 얘는 뭐가 차이 나는 거라고요? 아래 20제곱. 아까 아래 10제곱이 6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다가 6을 2번 곱하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찾아진다고. 그래서 이게 공식에 집어넣어도 똑같이 찾는 건데 그냥 이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면 굳이 손으로 이거 다 쓰지 않아도 되고요. 같은 개수 잘라보면 등비수열의 부분합의 경우엔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를 이해하고 계시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2, 12, 그 다음 72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이해를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971번 산수하는 겁니다. 안 풀 거예요. 눈으로만 볼 거예요. 배고파서 못 하겠어요. 두 번째 항이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24래. 공비 몇 개 필요하다고요? 공비 몇 개? 3개. 아우 지겨워.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3개지. 왜 맨날 3개야? 4개, 5개 하기엔 숫자가 너무 큰가 봐요. 그래서 3에서 24 됐어. 뭐 곱한 거야? 8이네. 공비 얼마? 그니까요. 다른 숫자 너무 커. 공비 2. 초항 얼마냐? 두 번째 항이 3이잖아요. 초항에다가 공비 하나 곱해서 3 된 거잖아. 공비 나누면 되지. 2분의 3이네요. 그죠? 초항 2분의 3, 공비가 2. n항까지 합구하래. (2-1분의) 2분의 3 2의 n제곱 빼기 1. 그게 720보다 크다. 자연수 n이야. 막 되게 예쁘게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잘 정리한 다음에 n에다 찍는 거야. 자연수니까. 아까 무슨 2의 n제곱이 2000보다 커지는 거 막 이런 것처럼 그냥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될까? 이렇게 그냥 대충 찍는 거라고. 자연수니까. 아시겠죠?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무슨 수열인지 안 나왔어요? 저렇게 생겼대요. 일반항 찾으랍니다. SN이 나왔어요? 일반항 찾으래요.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SN에서 SN-1을 빼면 AN이다. SN 정리해보면 2분의 5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네요. 아예 따로 쓸 걸 그랬네. 2분의 1에
5의 n제곱 빼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an 찾아야 되니까 이걸 찾아야지. 2분의 1에 5의 n-1제곱 빼기 2분의 1 얘네 둘 빼야죠. sn에서 sn-1 뺀다고. 그럼 an이 남겠죠? 요거는 2분의 1로 묶어보면 헷갈리니까 요거 좀 이따 합시다. 5의 n제곱 빼기 5의 n-1제곱이고요. 뒤에 얘네 둘은 퉁쳐서 사라지죠. 똑같이 빼기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5의 n제곱이고 5의 n-1제곱이거든요. 둘 중에 누가 더 작은 숫자예요? 뒤에 게 작은 숫자겠지. 지수가 작잖아. 얘를 묶으려면 뭘로 묶어야 돼? 5의 n-1제곱으로 묶어야 돼. 그럼 누가 남아요? 5 마이너스 1이 남아요. 이건 5 곱하기 5의 n-1제곱이고 이건 그냥 5의 n-1제곱이고 5x에서 x를 뺀 거잖아. 4x가 남아야지. 4x가 남는다고.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하면 2 곱하기 5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럼 A1 따로 찾아야죠. S1으로. S1 찾아보니까 어때요? 2분의 5에서 2분의 1 뺄 거니까 2라고 나오네요. 써보니까 어때?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똑같이 2라고 나오죠? 따로 쓸 필요 없죠. 그냥 AN이 이거다 라는 말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A가 2고 R이 5다 이렇게 찾아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까 그 개념 설명에서 말했던 건데 SN이 이렇게 생겼대요. N이 지수에 붙어 있잖아. 요거 등비수열의 합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N에다 0을 집어넣거든요. N에다 0을 집어넣어 보니까 S0이 얼마 나와요? 0이 나오죠. 5의 0제곱은 1이니까 N에 0 넣으면 0이 나오거든. 그럼 이걸 쳐다보고 아하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책에서 수열 AN이 등비라고 안 알려줬어. 그리고 수열의 합이 저렇게 생겼어 라고만 알려줬어도 우리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 한다고요. 어떻게 눈치챌 수 있다고? n이 지수에 있네. 그런데 n에다 0 넣으니까 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호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눈치채는 거야. 그럼 일반항 찾으려면 뭐만 찾으면 돼요? 초항이랑 공비 찾으면 되죠. 초항은 1 집어넣어서 찾으면 돼. 공비는요. n 밑에 있는 게 공비야. 공비가 5라고요. 초항은 1 집어넣어서 2 찾았고 공비가 5니까 그냥 얘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귀찮은 지수식 계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밑에 보시면 뭐 아까 요거 했던 건데 아니, 했던 거니까 안 해. 알아서 하시고요. 여기 유형업에 보시면 이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SN이 약간 껄쩍지근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SN 가지고 AN 찾으세요니까 그냥 찾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찾냐면 SN에서 SN-1 빼서 그렇게 해서 AN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A1이 약간 삐딱선을 타요. AN 하면 식이 하나 나오는데 A1은 다르게 생겼어요. AN하고 두 번째 항부터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게 AN 찾으면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A2N의 공차 찾으랬잖아요. A2N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2죠. 2 집어넣으면 A4고요. 3 집어넣으면 A6거든요. 얘가 첫 번째 항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AN을 찾아놓고 나서 다시 짝수번째 항들만 건져내서 그걸로 수열을 만들었을 때 공차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N 찾는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밑에 설명 다 못하겠어.
그리고 옆에 보시면 원리합계인데 이건 이번엔 패스. 다음에 할 겁니다. 2회차 돌 때. 뒤에 보시면 도형의 활용 나오는데 이것도요. 이게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등차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등비가 약간 어렵거든요. 이거. 근데 이걸 다 식으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돼요. 보시면 AN이 누군지 나왔죠. 초항 3에 공비가 마이너스 2래요. 일반항이 아예 나오고요. 그럼 이 점의 AN의 좌표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AN의 좌표, BN의 좌표, BN 더하기 1의 좌표. B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 0일 테니까. 그럼 삼각형 3점 좌표 다 나온 거야. 넓이 구하래요. 넓이 구하면 되지. 뭐. 넓이 구하면 이거 N에 관한 식이 되겠죠. 그거 다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보시면 A1, A3, A5, A7, A9니까 AN, SN 찾아가지고 2칸씩 뛰어넘는 거예요. 공비 잘 찾으세요. 안 알려줄 거야. 배고파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을 되게 괴롭힐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이지. 한 4, 5년 전에는 이렇게 생긴 문제가 수능에 꼭 하나씩 나왔어요. 꼭 하나씩. 이 더럽게 생긴 거는 도형. 이 정도면 준수하지. 그래서 그 막 3학년들 보는 자이스토리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런 도형 문제가 일단 길잖아.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반 갈라서 이렇게 있거든요. RPM처럼. 이 한 라인에 문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 개 못 넣고 이런 거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막 한 5페이지, 6페이지 막 한 10장 나와 막.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아요. 도형 문제가 아마 뭐 다른 문제집에도 꼭 한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얘도 이 첫 번째 원의 넓이랑 두 번째 원의 넓이의 비율을 찾아보시면 그게 이제 공비가 되긴 할 텐데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냐면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알아서 찾으셔야 돼요. 뭐 방법이 없지.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뭐 사실들 물론 그래봤자 아는 게 피타고라스밖에 없고 쓸 게 피타고라스밖에 없어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공비 찾을 때 S1을 직접 찾고 S2를 직접 찾아가지고 공비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넓이거든요. 그 넓이의 비율이라는 건 길이의 비율을 찾아서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 길이의 비율은 굳이 이 별 모양을 볼 필요가 없고요. 이 별의 기준이 된 원 있죠. 이 원이랑 두 번째 원을 비교하는 거야. 첫 번째 원이랑 두 번째 원의 닮은 비를 찾으면 S1이라는 도형이랑 S2라는 도형의 닮은 비랑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이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계속 똑같은 거거든. 이런 걸 프랙탈이라고 해요. 나랑 똑같이 생기게 내 안에 또 있는 거야. 그래 내가 또 있고 그래 내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요 그림이 되는 비율이랑 요 그림에서 그 다음 그림이 되는 비율이 계속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이고 굳이 S1, S2 이 별 모양 도형을 직접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원이 되려면 얼마나 줄어들어야 되는지를 보시면 된다고요. 그 원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원의 닮은 비가 도형의 닮은 비고 도형의 닮은 비를 제곱하시면 도형의 넓이의 비가 될 거라고요. 그걸로 공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숫자 찾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등차하고 등비를 좀 마치고요. 여기 뭐 원리합계는 제가 왜 뺐냐면 이거 녹화하고 있잖아. 아무튼 그래서 등차 등비 오늘 등비 수열 수업한 거 대표 문제 자기 손으로 지금 다시 좀 풀어보세요.